구속 내지는 불구속으로 기소한 총 숫자가 28명 맞습니까? 30명이라고 그러던데요. 30명인가요? 예. 역대 최다죠? 네, 그렇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대체로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뭐 블랙리스트 수사라든지 이화여대 입시 비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제 그게 뭐 완벽하게 정리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예.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우병우 씨하고 검찰 수뇌부 수사가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재벌 수사는 삼성에만 하다가 이제 다른 재벌들도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멈춰서는 부분이 못했죠. 조금 아쉽고. 예. 이제 제도적인 한계랄까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대통령 본인이 피의자다 보니까. 예.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라든지 청와대 압수수색 또 세월호 7시간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거의 그냥 불가능에 가깝게 된 그랬죠. 상황이어서 예.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데 어쨌든 특검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정말로 잘했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쉽다고 지적한 거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네. 애초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한다라고 알려졌었는데 그렇게 네. 안 하고 그냥 형사 입건만 해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실상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 기소 중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때까지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고요. 예.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다만 이제 시한부 기소 중지를 안 하고 검찰로 넘기는 것은 그냥 대통령에 대해서 잠정적인 수사 가능 상태로 그냥 그대로 넘기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차이는 전혀 없고요. 예. 이제 특검 내부적으로도 시한부 기소 중지를 하게 되면 이제 기소 중지 결정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증거관계를 종합할 때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타당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공문서로 못을 박아두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피의자로 입건 상태로 두는 것은 피의 사실만 이제 이렇게 기재를 하고 그런 증거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명확히 이제 어떤 못을 박아두는 판단은 안 하는 건데. 예. 다만 일반 검찰로 넘어가서 중간에라도 이렇게 수사가 빨리 진행될 이런 가능성들이나 필요성이 있으면 오히려 시한부 기소 중지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보면 재개 절차라고 하는 그러네요. 밟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특검 내부에서 이런저런 논의 끝에 그냥 피의자로 입건한 그 상태로만 넘기겠다라고 결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일단 수사 가능 상태로 두는 게 더 여지를 남기는 거니까 그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일반 검찰이 정말 그걸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네. 가능할까요? 그게 뭐랄까 기대와 우려가 그냥 혼재돼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 기대라기보다는 검찰 자신도 이제는 개혁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게 전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의도 국회에서도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검찰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적인 보완 조치를 좀 취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공수처 문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검찰 조직이 그런 공수처로 큰 틀에서 이제 두 개로 쪼개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할지도 모른다. 이 사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될 어떤 조직 보호에 절박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동기는 분명히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우려는 여전히 이제 검찰 수뇌부나 상층부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들이고 또 우병우 사단이 일부가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우려가 남아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조금 교차되는 지점이 있다고밖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또 재벌에 대한 추가 수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겠군요. 근데 재벌 수사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이건 검찰 내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으나 대통령과 우병우 문제는 반반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게 수사 기간은 끝났습니다만 지금 30명에 달하는 기소를 해놓고 재판을 이끌어가는 공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측에 파견 검사들 파견 일자를 연장해달라 요청했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법무부가 당연히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검사법 6조 1항 1호를 보면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쭉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한 수사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 이렇게 공소 유지라는 표현을 분명히 넣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유지 책임도 특검에게 분명히 있고 네. 이게 특검의 직무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특검은 파견 검사 숫자를 적당하게 지정을 해서 검찰이라든지 경찰에 대해서 이 파견 요청이 여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그걸 법무부가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지금 특검법 6조 5항에 보면 심지어는 징계 요구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로써 특검이 아예 사라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네요. 특검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요. 예. 다만 오늘로써 없어지는 것은 특검 중에서 수사 기능만 끝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특검법에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특검법 10조를 보면 지금 신속하게 재판을 좀 해야 되고 판결 선고는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달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짧은 기간을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마 거의 매일같이 재판정을 열어야 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이라도 열어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고요. 다만 저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사실은 강행 규정은 아니고 후임시 규정이기 때문에 어겼다고 하더라도 무슨 직접적인 어떤 제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닌데 법원도 어쨌든 이 법조항의 취지에 따라서 빨리 하려고 노력은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죠. 사법부를 강제할 수는 없죠, 사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3개월, 2개월, 산술적으로는 7개월 이내에 3심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뭐 이미 기소된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바로바로 1심부터 판단들이 나오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소유지가 3명씩에 대해서 공소유지를 지금 검사 서너 명이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고요. 이제 최소한 8명, 조금 넉넉하게 보면 한 10명 정도 검사는 잔류를 시켜두어야만 30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공소유지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8명에서 10명 정도의 잔류는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특검법 개정안 나가 있는 거 직권상정도 지금 어려운 상태고 그건 아무래도 좀 힘들어 보이죠? 예, 그 국회의장께서 오늘도 아까 지금 이제 사당 원내대표들이 이제 국회의장실에 가서 직권상정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의장께서는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법 해석상 이게 직권상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법사위를 정상적으로 거쳐오라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근데 법사위에서는 지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김진태 간사가 지금 악착같이 상정을 버티고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법사위가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참 좋은 관행인데 만장일치 합의 관행으로 지금 법사위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왔죠. 예. 그런데 지금처럼 국민적인 열망은 크고 사실은 이게 특검 수사를 계속해서 해야 될 어떤 역사적인 소명과 필요성도 굉장히 큰데 특정인 한 사람 또는 한 정당의 잘못된 사고와 판단으로 이게 막힌다고 하는 것은 또 이 법사위 합의 전통이 참 또 이렇게 불합리하게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그거는 이제 저희하고 민주당은 지금 3월달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하고요. 이제 소집 요구를 하면 국회 제적원 4분의 1 이상이면 소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집되면 저희들이 이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겠다라고 지금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의사 일정이 잡힐까?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당과 협의를 해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 대목은 좀 더 지켜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검사법 6조 1항 1호를 보면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쭉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한 수사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 이렇게 공소 유지라는 표현을 분명히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유지 책임도 특검에게 분명히 있고 이게 특검의 직무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특검은 파견 검사 숫자를 적당하게 지정을 해서
검찰이라든지 경찰에 대해서 이 파견 요청이 여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그걸 법무부가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지금 특검법 6조 5항에 보면 심지어는 징계 요구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로써 특검이 아예 사라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네요. 특검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요. 예. 다만 오늘로써 없어지는 것은 특검 중에서 수사 기능만 끝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특검법에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특검법 10조를 보면 지금 신속하게 재판을 좀 해야 되고 판결 선고는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사신도 이제는 개혁이 대상이다라고 하는 게 전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여의도 국회에서도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검찰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적인 보완 조치를 좀 취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공수처 문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검찰 조직이 그런 공수처로 큰 틀에서 이제 두 개로 쪼개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할지도 모른다. 예, 이 사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될 어떤 조직 보호의 절박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동기는 분명히 있고요. 예. 근데 반면에 이제 우려는 여전히 이제 검찰 수뇌부나 상층부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들이고 또 우병우 사단이 일부가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우려가 남아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조금 교차되는 지점이 있다고밖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또 재벌에 대한 추가 수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겠군요. 근데 재벌 수사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이건 검찰 내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는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으나 대통령과 우병우 문제는 반반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게 수사 기간은 끝났습니다만 지금 30명에 달하는 기소를 해놓고 재판을 이끌어가는 공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측에 파견 검사들 파견 일자를 연장해달라 요청했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법무부가 당일 선고일로부터 2달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짧은 기간을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마 거의 매일같이 재판정을 열어야 될 겁니다. 일주일에 한 2-3번씩이라도 열어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고요. 다만 제가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사실은 강행 규정은 아니고 후임시 규정이기 때문에 어겼다고 하더라도 무슨 직접적인 이 어떤 제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닌데 법원도 어쨌든 이 법조항의 취지에 따라서 빨리 하려고 노력은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죠. 사법부를 강제할 수는 없죠, 사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3개월, 2개월, 산술적으로는 7개월 이내에 3심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뭐 이미 기소된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바로바로 1심부터 판단들이 나오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소유지가 30명씩에 대해서 공소유지를 지금 검사 서너 명이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고요. 이제 최소한 8명, 조금 넉넉하게 보면 한 10명 정도 검사는 잔류를 시켜두어야만 30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공소유지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8명에서 10명 정도의 잔류는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특검법 개정안 나가 있는 거 직권상정도 지금 어려운 상태고 그건 아무래도 좀 힘들어 보이죠? 예, 그 국회의장께서 오늘도 아까 지금 이제 사당 원내대표들이 이제 국회의장실에 가서 직권상정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의장께서는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구속 내지는 불구속으로 기소한 총 숫자가 28명 맞습니까? 30명이라고 그러던데요. 30명인가요? 예. 역대 최다죠? 네, 그렇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대체로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뭐 블랙리스트 수사라든지 이화여대 입시 비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제 그게 뭐 완벽하게 정리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우병우 씨하고 검찰 수뇌부 수사가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재벌 수사는 삼성에만 하다가 이제 다른 재벌들도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멈춰서는 부분이 못했죠. 조금 아쉽고. 이제 제도적인 한계랄까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대통령 본인이
피의자다 보니까 예.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라든지 청와대 압수수색 또 세월호 7시간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거의 그냥 불가능에 가깝게 된 그랬죠. 상황이어서 예. 예,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데 어쨌든 특검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정말로 잘했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쉽다고 지적한 거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네. 애초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한다라고 알려졌었는데 그렇게 네. 안 하고 그냥 형사 입건만 해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실상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 기소 중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때까지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고요. 예.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다만 이제 시한부 기소 중지를 안 하고 검찰로 넘기는 것은 그냥 대통령에 대해서 잠정적인 수사 가능 상태로 그냥 그대로 넘기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차이는 전혀 없고요. 예. 이제 특검 내부적으로도 시한부 기소 중지를 하게 되면 이제 기소 중지 결정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증거관계를 종합할 때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타당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공문서로 못을 박아두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피의자로 입건 상태로 두는 것은 피의 사실만 이제 이렇게 기재를 하고 그런 증거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명확히 이제 어떤 못을 박아두는 판단은 안 하는 건데. 예. 다만 일반 검찰로 넘어가서 중간에라도 이렇게 수사가 빨리 진행될 이런 가능성들이나 필요성이 있으면 오히려 시한부 기소 중지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고요. 보면 재개 절차라고 하는 그러네요. 밟아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특검 내부에서 이런저런 논의 끝에 그냥 피의자로 입건한 그 상태로만 넘기겠다라고 결정을 했답니다.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일단 수사 가능 상태로 두는 게 더 여지를 남기는 거니까 그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일반 검찰이 정말 그걸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네. 가능할까요? 그게 뭐랄까 기대와 우려가 그냥 혼재돼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 기대라기보다는 검찰